그래서 내가 원래 점수를 좀 짜게 주거든요. 못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먼저 TBS 애청자 여러분께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서구 제2선거구 출신 국민의힘 소속 강석주 시의원입니다.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으로 보건복지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약 30년 정도 현장에 있었고 학교에서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이런 경험도 있고 해서 사회복지와는 약 30년 인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위원장님께서 이끌고 계신 이 보건복지위원회는 주로 어떤 일을 하는 상임위원회인가요? 보건복지위원회는 서울시에 소관하고 있는 복지정책실, 여성가족정책실, 시민건강국 이 세 개 실국을 소관하고 있고 여기에 그 서울 시민의 건강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시립의료원 그리고 또 서울복지재단, 여성가족재단 등 공공 보건의료재단과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등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좀 서울 시민들이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이 서울시의 정책과 어떤 정책과 이제 관련해서 일을 한다고 보면 될까요? 국가적으로 지금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저출산 정책, 그다음에 약자와의 동행, 그다음에 안심소득, 그다음에 공공의료 서비스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지금 정책을 펴고 있는 내용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를 이제 맡으신 지 한 1년 반이 지나갔습니다. 그동안의 성과라고 하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성과가 여러 가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면 서울시 보육조례 일부 개정안을 발표했는데요. 그거는 뭐냐면 서울시가 국가에서는 보육의 날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자체, 지방자치단체 자체별로 보육의 날을 행사를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울시가 이제 그 2022년도에 9월 달에 보육조례를 개정했는데 거기에는 보육주간, 그러니까 10월 넷째 주를 보육주간으로 선정을 해서 대대적으로 그 보육 현장에서 일하는 그 보육인들의 그런 그 하루 위로하고 또 그분들의 또 시상도 하고 또 그분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여가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보육조례를 개정해서 서울시가 전국 그 시도 중에서 유일하게 먼저 선제적으로 보육의 날을 제정했다는 것을 또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 부분을 좀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된 이제 영유아 관리 체계를 하나로 통합하는 유보통합이라는 정책이 이제 논의되고 있습니다. 내년에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요. 서울시 의회 차원에서도 연구가 진행됐다고 들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추진돼야 할까요? 그게 이제 연구 과제가 작년 12월 말로 마무리가 돼가지고 유치원과 그다음에 보육시설 간의 그런 격차를 없애기 위한 토론회를 3월 8일에 지금 열어놓고 있는데요. 그 내용의 주요 골자는 뭐냐면은 유치원과 보육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부모나 그다음에 우리 서울시나 교육청 입장에서는 별 큰 차등을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치원은 유치원대로 자기 유치원 교사들이 그 현장에 나올 때 배우고 나온 그 과정과 그다음에 보육교사는 보육교사 나름대로 또 배우고 나는 과정이 틀리다 해가지고 서로의 그 차등에 대한 그런 인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빨리 해소하지 않으면 유보통합하면은 당분간은 꽤 오랫동안 보육과 그다음에 그 유치원과의 그런 그 괴리감이 오랫동안 가면은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저출산 정책에 있어서 지금 하고 있는 우리 서울시나 교육청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학부모들한테 영향이 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철폐하고 그다음에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그 유보통합에 대한 그 세부적인 내용과 그다음에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프로그램은 어떤 것이 좋다 하는 이런 내용들이 아마 좀 구체적으로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제 추진하는 정책 중에서 보건복지 측면에서 이런 정책은 좀 주목하고 있다 하시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이제 저출산 정책 중에서 이제 여성가족 정책실에서 추구하고는 양육자 중심의 엄마 아빠 행복 프로젝트, 이게 아동 중심의 탄생 응원 프로젝트, 요거를 이제 확대하고 변경하는 사업을 이제 중점적으로 하고 있죠.
오세훈 서울시장님이 뭐 같은 당이라고 해가지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굉장히 촘촘하게 챙기는 게 좀 보면 우리가 좀 이 방송에서 이야기해도 될지 모르지만 좀 얄밉게 촘촘하게 챙기는 게 좀 있어요. 아, 오세훈 시장이 얄밉다. 그 좀 얄밉게 좀 챙기는 게 좀 있어서 밑에 직원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죠. 그렇지만 그게 현장에 적용했을 때 그런 엄마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가슴에 와닿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다고 좀 보고 있고. IMPC라고 여기 이제 방송에서 이야기 특정 회사를 이야기해서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 IMPC라고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사업이죠. 약달 동행 사업 중에서 안심소득 사업이라 해가지고 그게 대표적인 사업이고 1년에 한 200억 정도 투입이 되는데 시민농가국의 소문탁도 발파. 이게 처음에는 좀 시작이 좀 어설프게 시작됐다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해가지고 우리 의원님들한테 비난을 좀 받았어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의 보건복지 정책들 소개해 주셨는데 평가를 하자면 뭐 만족스럽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대만족은 아니고 만족스럽다. 대자가 붙게 하기 위해서는 좀 뭐가 더 필요할까요? 보완할 점이라던가. 직원들의 기량, 그다음에 전문성 이런 것들도 좀 더 지금보다도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시킨다면 내가 볼 때는 대라는 소리가 나올 것 같습니다. 저출생 문제가 심각합니다. 최근에 서울시 의회 차원에서 토론회가 열리기도 했었는데 좀 어떻게 해결할 방안이 있을까요?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미래에 대한 담보가 안 되는 게 애들을 키우가 나가도 예를 들어서 대학까지 만약에 뭐 등록금을 다 준다 했더라도 대학 나와가지고 취업이 돼야 되거든요. 젊은 사람들 볼 때 우리나라는 그 미래가 잘 안 보인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런 거 했을 때 정치권이라든지 이런 데서 우리가 다르게 논할 게 아니라 그분들의 생각들을 좀 모아가지고 이걸 좀 더 광범위하게 지자체와 같이 협력해가지고 그 공통적인 로드맵을 주면 아마 출산율을 좀 높이지 않을까. 그래서 사회적 분위기를 그런 방향으로 잡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위원장님 자녀분은 뭐 결혼하셨을까요? 하나는 했는데 아주 둘째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혼하신 자녀분은 뭐 아이를 낳았어요?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아, 결혼 4년 차인데 내 자식이 확신을 못하고 있습니다. 마약 문제도 좀 심각합니다. 청소년 마약도 급증하고 있어서 더 문제인데 좀 어떻게 우리가 대응하면 좋을까요? 이 마약은 범죄와 질병하고도 연계되어 있는 건데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이것도 역시 사회적 분위기 우리가 진짜 소위 말하면 전문가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청소년들한테 이 교육을 시켜야 돼요. 마약을 했을 때 내가 몸이 망가진다는 거 이런 것들 그냥 말로만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 어떻게 망가지는 구체적으로 아는 거 별로 없어요. 처벌하고 함께 치료, 재활 이것들이 반드시 병행돼야 되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예방 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필요하고 그리고 시립병원에 그 마약류 센터 지금 현재 그 시립병원이 너무 포화 상태라서 심지어는 인천에 있는 그 정신과 병원에다가 지금 그 치료를 의뢰하고 있는 입장인데 시립병원에 이번에 예산 투입해가지고 공사가 곧 들어갑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그 시립 은평병원 같은 데서 그 마약류에 관리하는 치료와 예방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전담병원이 생기기 때문에 서울은 다른 지자체보다는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복지 분야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점이 바로 고독사 문제입니다. 좀 어떤 대책들이 더 필요할까요? 여기에 대해서 위기가구 지역사회 발굴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이번에 우리 동료 의원이 발의를 했습니다. 1인 가구에 대해서 지금 그 발굴을 위해 가지고 그 지방자치단체나 심지어는 기초까지도 다 해가지고 지금 총력전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 혼자 독거노인들이나 독거 장애인들 그다음에 심지어는 뭐 핵가족화에 있어서 이 한부모 가정들이 자살하는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지금 생겨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누구도 지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조그만 그 보상이지만은 1인 가구 발굴에 대해서 공로를 하면 그래서 시상을 하고 거기에 대한 부상이라도 조금 우리가 좀 해주는 방향으로 해서 좀 더 효과성을 높이보자 하는 것들이 이번에 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됩니다.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의 임기가 이제 오는 6월 말까지니까 한 넉 달 정도 남았습니다. 남은 기간 꼭 이루고 싶은 바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복지 정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다.
또 앞으로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캐치프레이즈가 현장에 답이 있다.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그래서 우문현답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있기 때문에 그 현장의 문제를 걷어내므려 해가지고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에 시민의 그 기대에 부응하고자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인터뷰 좀 만족하실만 하셨나요? 어떠신가요? 네, 뭐 할 말 다 하신 것 제가 같아요. 하고 싶은 말 다 한 것 같습니다. 아, 다 한 것 같으세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석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